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보안 분야와 이제 기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학부생 입장에서는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는 뭐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일반, 그 다음에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가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학습하셨던 시스템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커버가 되신다고 오버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보보안기사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이런 법 같은 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기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 학습 이미 선수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는 1년에 이제 2회 정도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지 이제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합격하시는 편인데 실기가 서술형 시험입니다. 필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서술식으로 여러 가지를 쓰셔야 돼서 조금 합격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어,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합격 수기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합격률을 그렇게 높이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학부생이 이제 정보 보안 기사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 입사 초년생이 정보 보안 기사를 가지고 계시면 취업하시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취득하신 분이 이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보안 분야에 자신이 이제 취업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취득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군 관련해서도 이쪽 분야로 사이버 사령부나 아니면은 뭐 기무나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 관심 있다. 그러면 요 자격증도 이제 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안 자격증으로는 이제 외국계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외국계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자격증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제 보안 쪽으로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유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안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외국계 자격증이 시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응시생이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계 회사로 이제 취업을 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C사나 C즘, 뭐 CISSP를 이제 많이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C사라든지 CISSP의 최대 스폰서는 미국 국방부가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미국 국방부에서 펀딩을 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외국계 회사라든지 뭐 군 관련된 회사에 들어갈 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그쪽하고 이제 보안 쪽 그런 지식이 이제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사 취득 이후에 이제 시즘을 취득하시면 여기는 이제 정보보호 관련돼서 보안 관리자, 그러니까 매니저급이 이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SSP는 보안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보안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더 특화된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에서 뭐 80만 원 사이에 이제 그
달러화로 이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생이 이제 시험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뭐 회사에 들어가서 지원받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나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보안 기사는 이제 2만 원 정도로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취득이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C사, C즘, C습도 이제 많이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쪽으로 지금 그 학부 차원에서 정보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커리큘럼도 만들어지고 학과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의 일정 인원의 인원들이 이제 사회로 이제 배출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독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학교에 이제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커리큘럼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런 학과도 없어서, 이 개인정보는 사회에 취업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그런 지식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생 시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이제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CPPG라고 하는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라고 하는 이런 CPPG 자격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이 자격증은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한국 CPU 포럼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PG를 보시려면 이제 좀 아까 정보보안기사랑도 약간 오버랩이 되는데요. 정보보안기사의 5번째 과목 중에 법을 보는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CPPG는 아예 그쪽 법 쪽으로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뭔지, 제도가 뭔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부분, 그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용하는 부분,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 목적이 달성했으면 그 개인정보를 깔끔하게 삭제, 파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이제 5과목으로 이제 나눠지고, 이런 부분이 이런 과목을 공부하신다면 이제 CPPG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CPPG는 또 다른 자격에 이제 자격 시험을 보는데 뭐 요구사항이 있기도 해서 충분히 이제 취득할 만하다,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과이면서 이제 보안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라는 자격증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정보 시스템 사업에서, 특히나 공공 SI 사업에서 소스 코드의 보안 약점을 찾아내고 수정 방안을 개발자에게 공고해주는 이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격증을 시행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전자정부 공공 SI 사업에서 얼마나 소스 코드의 보안 약점 없이 개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은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교육을 수행하고요. 쭉 일주일 교육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날 시험을 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감리 업체에서 감리 단계에서 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감리 회사의
입사를 하셔서 그 개발이 완료된 공공 SI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제 보안 약점을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그 사업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보안 약점을 진단하는 툴이 있고, 그런 툴을 소스 코드가 이제 그런 툴에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서 나와 있는 보안 약점들에 대해서, 뭐 보안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뭐 SQL 삽입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있는지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툴에서 나온 결과물을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 확인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오탐이 없는지 뭐 정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자격증이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일정 공공사업의 개발자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관련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제 개발자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려면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분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안 분야에 대해서 보안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사나 시습이라든지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이런 부분은 이제 주니어급에서 이제 사회 초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이 보안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품질 관리, 그 시스템 품질 관리 인증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먼저는 국제 자격증으로 ISO, IEC 27001 자격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가 정보보호에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주는 자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SMS 체계가 수립, 이행, 유지관리 및 지속 개선 등을 위해서 이제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이제 실무 규약,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등을 기반으로 이제 제정된 정보보호 국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쭉 교육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겠고, 요 ISO 27001 자격증은 그냥 시험을 통과하시면은 심사원 보호 자격을 부여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횟수를 심사 일수를 채우게 되면은 심사원 레벨로 이제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원 레벨에서 또 일정 일수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리드 오디터, 선임 심사원으로 이제 상향이 돼서 그 전문성을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심사하게 되냐라고 하면, 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PDCA 사이클로 이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황을 반영해서 플랜을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경영층에 대한 경영자들의 의지, 뭐 정책 수립, 조직하고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플랜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조직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위험 식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그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플랜 단계를 적정히 하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두 단계에서는 이런 플랜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체크 단계에서는 플랜 대비 둘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액션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거나, 아니면 플랜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제 플랜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 액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는
한 번 받게 되면 3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년 심사원이 투입이 돼서 1년 단위로 사후 심사를 하고 3년째는 다시 갱신 심사를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업을 방문해서 이런 PDCA를 플랜 투 체크 액트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주는 업무를 하는 거가 이제 요 ISO 27001 심사원이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ISMSP라고 하는 인증 심사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고요. 요 제도도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개발 관련, 그러니까 IT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분야, 정보보호 관련된 분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6년의 실무 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6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 매년 한 번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말에 이제 시험을 치를 건데요.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러서 특정 일정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그 인원들을 다시 실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면 기업들을 방문해서 ISMS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ISMS 심사원이 되시면 이 ISMS 인증을 받고자 이제 신청한 기업에 이제 방문을 해서 ISO 27001이라고 비슷하게 이제 관리 체계가 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반 마련되어 있는지, 위험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플랜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지, 그 다음에 플랜하고 운영하고 갭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이런 단계에서 이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플랜 투 체크 액트를 매년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중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대책을 적용해 줄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의 각 단계, 수집부터 해서 파기까지, 또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심사원이 되면 각 기업에 가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ISMSP 심사원이 되시면 거의 매주 그 일정한 매주 이제 신청 기업에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뭐 여러 업에 대해서 뭐 금융업, 그 다음에 뭐 통신업, 그 다음에 뭐 포털 사이트, 게임 산업, 뭐 여러 산업에 대해서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보안 측면에서 여러 식견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다양한 보안 관련된 인원을 만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커리어 패스로 잡기에는 좋은 자격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도 아까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클라우드의 이제 운영 측면, 개발 측면에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클라우드 쪽에 이제 보안 관련된 자격증도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보안도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 보안 자격증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보안 자격증은 CCS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사업에서 그런 그 보안 관련된 업무를, 그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ISC 스퀘어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하고 ISC 스퀘어에서 요 자격증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뭐 지식하고 사이버, 정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 실무 경험을 갖췄는지 쭉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의 뭐 경력이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CCSP를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력들을 이제 다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개념, 설계 요건,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플랫폼하고 기반 시설, 물리적인 보안, 그다음에 그 인프라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법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이제 유럽의 이제 GDPR이라든지 그 미국의 삭스라든지 뭐 PCI DSS라든지 그 금융 쪽에 PCI DSS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CCSP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취득 나중에 이제 캐리어 패스로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 보안 쪽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사업관리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는 이제 아무래도 주니어 단계에서는 이제 그 좀 이름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주니어 개발자에서 PL이 되시고 이제 PM이 되시면 이런 지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커리큘럼 중에서도 사업관리 부분이 이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관리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격증은 이제 PMP가 있겠습니다. 이 PMP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PMI라는 데서 이제 만든 이제 지식 체계가 되겠고 자격증이 되겠고요. 2017년 9월에 이제 PM복 6판이 이제 지식 체계 6판이 발표가 됐고, 최근에는 올해 중순에는 이제 7판이 이제 발표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로드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이라든지 IT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성을 뭐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PMP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PMP는 뭐 통합 관리, 뭐 범위 관리, 뭐 일정 관리 이런 이제 PM의 지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지식 관리가 있고요. 그런 그 지식을 어떤 단계, 어떤 프로세스에 이제 적용하는지 해서 착수할 때 쓰는 프로세스들, 그다음 기획할 때 쓰는 프로세스들부터 이제 종료할 때까지 쓰는 프로세스, 그래서 총 47개의 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쭉 학습하시고, 이런 프로세스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때 물어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식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셨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디팩토고, ISO 이제 스탠다드로 215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PMP에 관련, 이거는 미국 자격증인데, 이제 유럽 쪽, 영국 쪽에는 이제 프린스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스라는 자격도 이제 많이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프린스는 뭐 7개의 원칙, 뭐 7개의 주제, 뭐 7개의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런 자격증도 이제 많이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리 학습 커리큘럼에는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도 향후에 이제 그 커리어로 이제 잡으실 때 감안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뭐 정보 시스템 감리사,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술사, 그다음에 이제 그쪽 분야에서 더욱 더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뭐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시스템 감리사라든지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증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하시다 보면은 약간 이제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리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크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사업관리, 뭐 PMP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제 학습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감리라든지 소공,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보안이 있으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뭐 감리 정도, 요 정도 부분만 이제 추가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보시스템 감리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40명 정도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인원만
요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만 공공 IT 프로젝트의 감리 사업의 총괄 감리원으로 수석 감리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T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상급 레벨의 뭐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보 관리 쪽에 이제 기술사,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에 이제 기술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감리사 기술사 외에도 자기 전공 분야 뭐 빅데이터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석사라든지 박사 이렇게 이제 취득하시면 향후 이제 커리어 패스 잡으시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해서 쭉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잡으실 수 있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의 경험도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자격증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뭐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 IT 분야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 예, 라고 이제 확인 뭐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커리어 패스 잡으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마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뭐 이런 특강이나 강의로 이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건강하시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